정의용 장관이 북한에게 인센티브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우려했는데 2,300명대가 확진자 수가 나왔다는 속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400명의 확진자 수가.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오릅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정의용 장관이 북한에게 인센티브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We shouldn't be timid on offering those Koreans incentives. And then we should also consider presenting windows to relax sanctions depending on their actions. So, Americans are not quite ready for that, especially for relaxing, for lifting or easing sanctions. But I think it's about time for us to consider that. 아니, 북한 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김수영 교수님, 사실 국제기구에서는 북한이 전속력으로 핵 개발하고 있다라고 최근 우려를 표했는데 정의용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4년간 탄도미사일 안 쐈으니까 인센티브 주자라는 주장인데 이거를 좀 상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가서 뭔가 이런 종전 선언이라던가 북한의 어떤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문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간 것 같아요. 이제 그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비핵화 질문이 안 나오니까 북한 비핵화 질문들이 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로 보아서는 아마 준비돼서 굉장히 북한의 대북 제재를 좀 풀어주자라는 식의 얘기를 준비해서 지금 미국에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스냅백 방식이라는 게 이제 북한이 어떤 합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고 대북 제재를 좀 풀어주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를 잘 지키지 않으면 다시 철회하는 식의 이제 그런 대북 제재 완화를 스냅백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이 이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뭐 그런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을 안 했으니까 좀 북한이 숨을 쉴 수 있게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대북 제재 같은 것들로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북한과의 지금 대화가 그렇게 급할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몇 달 이제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 3월까지가 임기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좀 힘을 실어서 이 부분을 좀 관철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 굉장히 열려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서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급한 문제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울림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임기가 이제 5월이면 이제 임기가 종료되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북한과 어떻게 대화의 국면을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풀이가 되지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스탠다드와 좀 너무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김수영 교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의용 장관은 미국 한복판에서 중국을 두둔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자격으로 발한 내용이라 중국의 공세적 외교는 당연한 일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저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게 당연하다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고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두둔을 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이 전통적인 동맹 블록에 대해서 그건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냉전 시대 사고방식이다라고 부인하는 듯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면접관인 박선영 전 의원이 정의용 장관은 입국 금지감이다. 유승준보다 더 나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 속국, 북한 하수인 노릇을 미국 가서 하고 있는 정의용은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장관이냐. 입국 금지감, 유승준보다 정의용이 더 나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발응력도 높아지고 있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훨씬 더 그 과거 정부보다 훨씬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더 깊이 맺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될 부분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의
외교적 발언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그야말로 외교적 발언이지 실제적으로 정의용 장관이 중국 편에 있거나 북한 편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외교적인 어떤 수사다. 자, 그런데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어떻습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발언? 네, 문재인 정부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그동안 핵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안 수고의 시간을 가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을 주자는 거죠, 인센티브면. 그 제재를 풀어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서해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피살, 반인륜적인 행동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아, 맞네. 우리 공무원 네. 저 피살했잖아요.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처참히 폭파하고 파괴시킨 뒤에 여기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그런 마련들이 있었습니까? 맞네.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켰네. 바로 얼마 전까지 틈만 나면 김여정의 하명 논란처럼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도발에 대한 가능성까지 피력했던 것이 바로 북한의 모습입니다. 이 정의용 장관의 모습은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의 목소리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안중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교 문제에 있어서 장밋빛 환상에만 이 북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이 보상이 돌아올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 처참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인식 속에서 지금의 남북 관계가 더 꼬여간 것은 아닌가, 현실에 발을 내딛고 냉엄하게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대북 정책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물론 이제 정의용 장관의 인센티브 발언은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한하여 제기돼 있는 걸려 있는 제재를 완화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점도 한번 같이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